저는 이렇게 정립한 저의 새로운 이론들을 제가 경제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실제 정책에도 직접 적용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주로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에 제가 직접 적용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두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부 증권국 사무하던 1989년의 일입니다. 1989년에 저는 새로운 주식수급 이론에 입각해서 1990년부터 92년까지 3년 이상 진행되었던 한국 주식시장의 대침체를 사전에 경고했습니다. 저희 경고는 중앙일보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수습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 경위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89년 5월 달에 재무부 증권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했죠. 2, 3일 업무 파악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의 금융시장은 위기를 맞는다. 걱정이 벌컥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1989년 당시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초활황 상태였습니다. 얼만큼 초활황 상태인지 한번 보십시다. 1980년 초에 종합주가지수, 요즘에 코스피라고 그러죠. 종합주가지수는 몇 프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161.40포인트였습니다. 요즘의 주가는 2000포인트가 좀 넘죠. 2000포인트가 좀 넘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161.40포인트. 진짜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죠. 예, 그런데 1986년 초에 161.40포인트였던 이 주가 지수가 불과 3년 4개월 만에 1989년 4월에 1007.77포인트로 무려 525%가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려면요, 사실 이런 때에 주식 투자를 하면 재밌으셨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거든요. 당시 증권가에서 유행하는 전망을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1992년에 자본시장 개방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까지는 자본시장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1989년에 1000포인트였던 주가가 1992년에는 2000포인트로 상승하고,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 그 힘으로 1995년에는 5000포인트로 상승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유행했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전망은 당시 신문의 경제면이나 증권면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규 주식 발행 과다라는 복병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정부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 복병에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연도별 신규 주식 발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주식 발행은요, 기업이 새로 공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공개되어 상장되어 있는 상장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그 발행 물량의 크기를 금액 기준으로 환산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986년에는요, 8천억의 주식이 발행되었습니다. 8천억. 작은 규모였죠. 그 다음에 이듬해인 1987년에는 1조 9천억이 발행됐습니다. 신규로 발행된 주식의 물량이 1조 9천억 수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 일어납니다. 1988년에는 1년 동안에 무려 7조 8천억이 발행됩니다. 점프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쳤더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그 이듬해인 1989년에는
무려 14조 2천억 원이 신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게 16조 원 정도가 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겨울이죠. 그해 겨울에 저의 제언으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서 2조 원 정도의 주식 발행 물량이 커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조 2천억이 발행된 겁니다. 당시 GNP는 14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4조 2천억 원이라는 신규 주식 발행 물량은 당해연대 GNP의 몇 프로였죠? 네. 10%를 넘는 거죠. 10%를 넘는 신규 주식 발행 물량이 우리 주식시장에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한 해 동안에. 자, 저의 새로운 주식 수급 이론 같은 걸 떠나서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물량이 과다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느끼실 겁니다. 과다하죠. 그럼에도 주식의 신규 발행을, 증자를 투자자들은 환영하고 정부는 독려를 했습니다.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989년 5월 1일 재무부 안팎에서 위기를 사전에 경고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GNP의 10%를 상회하는 신규 주식 발행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경제라고 하더라도 GNP의 10%를 상회하는 물량을 감당해내고 소화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은 발행 물량 과다라는 자체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게 될 것입니다. 주가는 5,000포인트가 아니라 500포인트로 반토막 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주식 발행 드라이브 정책은 지금 이 시점부터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윗분들한테 저의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윗분들께서는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저를 야단치셨습니다. 이 무렵에 중앙일보 경제부의 이용택 기자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용택 기자는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의 대학 후배입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호영호재하는 사이거든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찾아와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요즘에 한간에서는 주가가 95년에 5,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반문했더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아니야. 반토막 나. 500포인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택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왜요? 하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같이 경제학을 수업 듣던 사이니까요. 제가 경제 이론으로 설명해도 되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A4 용지를 몇 장 꺼내 들었습니다. 꺼내 들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붕괴의 메커니즘인데요. 물론 다른 기회에 제가 여러분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설명하니까 이용택 기자가 긴장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은 주가는 반토막 날 수밖에 없어 라고 설명하니까 약간 놀란 빛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니까 출근을 딱 했는데 사무실이 어수선한 겁니다. 그러더니 제 동료가 제 얼굴을 보더니 배서방 큰일 났어. 왜요? 당신 사고 쳤어. 제가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보여주더라고요. 중앙일보를 보여주는데요. 중앙일보 경제면을 딱 보니까 박스 기사로 재무부의 증권정책을 담당하는 피모 사무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종합주가지수가 반토막 난다고 예언. 이런 식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날 장관님께서, 그때 장관님이 이규성 장관님이셨는데요. 장관님께서 그 기사를 보시자마자
제가 모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호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했을 때 그분들은 이제 장관실로 불려가서 야단을 많이 맞으셨다고 합니다. 아이, 큰일 났구나. 나중에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참 인품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대사명한 때문에 우리가 장관님한테 야단 실컷 맞았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조금만 야단치셨어요. 조금 야단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 배사먹원의 이 지론이라고 하더라도 재무부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밖에선 가능하면 얘기해. 가급적 얘기하지 마. 특히 언론에 계신 분들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저를 타이렸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드렸지만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이 위기의식을, 저의 위기의식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요, 제가 당시에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지금의 금융투자교육원의 전신 중에 증권협회에서 운영하던 한국증권연수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증권연수원 같은 데 있을 때요, 연수원 같은 데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특강을 나가서 당시에 증권회사 직원분들, 또 금융기관의 직원분들, 기업의 자금 담당하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인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빼놓지 않았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요, 그때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께는 다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걸 기억나시겠죠?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붕괴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지만 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9년 겨울 드디어 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 위기 현실화에 임해서 그 대책으로 아주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그때 큰 투자신탁회사가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이 큰 투자신탁회사 이 3개에 대해서, 3군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협조를 얻어왔고, 한국은행이 그 3대 투신사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쓸 3조 원의 주식 매입 자금, 이것을 특별 융자를 해주게 했습니다. 3대 투신사들은요, 각 1조 원씩 한국은행으로부터 특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3조 원의 자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이 대책은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국의 주식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신규 주식 발행 과다에 있었습니다. 그럼 88년에 7조 8천억이 신규로 쏟아졌고 그 다음에 14조 2천억이 신규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2년 동안에 신규로 쏟아진 물량은 얼마죠? 22조 원쯤 되죠. 22조 원의 물량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생긴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3조 원으로 막는다? 3조 원이 그냥 보면 큰 돈이지만 22조 원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죠. 3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는, 3조 원의 주식 매입하는 것으로는 이 22조 원을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당시에 900포인트 정도 되는 주가 수준에서요, 투신자들이 3조 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써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평가 손실이 발생했죠. 투신자들은 한국은행에 3조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결국은 투신자들은 손실을 입어가지고 부실화가 됐습니다. 결국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상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결국 1992년 8월에 459.07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제가 500포인트 간다고 예측했었는데요. 제 예측보다 더 내려갔죠. 자, 이렇게 주가가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제 위에서 저에게
수습 대책을 강구해봐라 하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이론에 입각해서 수습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큰 가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 발행 물량 축소 조절입니다. 당연히 주식 발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규 주식 발행 물량을 축소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금리의 하향 안정화 대책이었습니다. 이 대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나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1994년 8월에 주가 지수가 1138.75포인트로 회복이 됐습니다.